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작은 책입니다. 책이에요? 그럼 이게 책이 아니고 뭘까요? 무슨 일기장 같기도 하고. 노트일 수도 있고. 아, 책입니다, 책. 책이에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가려놨네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김민아 씨, 가려놓은 김민아 씨 한자 갑니다. 에이, 왼쪽부터. 어? 화. 우. 견자예요? 네. 견우화. 아, 이렇게 있는 이렇게 거구나. 되는 거죠, 견우화. 왜냐면 옛날 거는 이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얼마나 옛날 거길래? 그러게요.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사실. 저 보관 상태가 좋은데요? 작은 글로는 경성 전문 경성이요? 경성? 경성이면은 서울. 일제 시대인가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성이라고 초반. 그죠? 1900년도 초반. 견우화. 견우. 견이 무슨 견자예요? 견인. 끌다 할 견우. 때. 우리가 아는 견우는 그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직녀. 견우화. 미안해. 나도 촌스러운 여자가 봐. 그러기엔 너무 1900년대. 그러니까요. 저는 화하고 이렇게 돼서 무슨 네. 생각나는 건 꽃등심밖에 없어가지고. 예. 소가 꽃을 뭐 어쨌다는 걸까요? 이 책, 네. 이 책을 쓰신 분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이 책은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어떤 분이 쓰신 책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다시 경성이라고 하면 1900년대 초에 활동하셨던 근데 작가분. 그러면 요거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하! 객관식 좋아요. 명엠실세. 이 책을 지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와, 1번 김동인, 유명하시죠. 2번 현진건, 3번 이광수, 4번 염상섭.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오늘. 그냥 찍겠습니다. 송중근 씨 갑니다. 항상 찍을 때는 마지막 걸 찍거든요. 저는. 4번 네, 4번. 염상섭, 네. 3대 네, 3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4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셨으니까 네. 현진건 선생님 하겠습니다.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현진건. 운수가 좋기를 바라는 명작입니다. 마음으로. 네, 좋습니다. 저도 송중근 씨와 비슷해요. 오! 예. 찍을 때는 마지막 아니면 첫 번째인데. 예. 김동인이냐 염상섭이냐. 예, 염상섭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송중근 씨 따라가는 겁니까?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간다기보다도 제 철학이죠. 철학이라뇨. 객관식에서는 무조건 왜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좋습니다. 자, 두 분은 4번 염상섭, 김민아 씨만 현진건. 김민아 씨의 운수가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답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아니면 네 번째죠. 보통 찍을 때. 염상섭입니다. 위원님도 많이 찍으셨나 봐요. 운수가 나빴다. 이걸 내는 사람들이 주로 첫째 아닌데 네 번째예요. 맞아. 항상 저기 문학 작품, 문학 시간에 맞아. 시험 보면 1번 아니면 4번 확률이 높아요. 이래서 바꾸면 안 돼. 견우화, 염상섭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편 소설, 첫 단편 소설집이면서 초기 소설집이죠, 이 양반에. 그 여기 이 중에는 이제 세 편이 실려 있어요. 표변실의 청개구리 그 유명한. 그다음에 암야, 제야. 이 세 편이 실려 있는데 잘 알다시피 그 표변실의 청개구리는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때 시대 상황에 적응 못하는 지식층의 젊은이의 고뇌, 방황 뭐 이런 거를 소재로 한 작품이죠. 네. 근데 하여간 그거보다도 그 맨 뒤에 한번 보시죠. 맨 한번. 뒷편 조심스럽게. 간행연도가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정 13년이라고 돼 있네요, 예. 위원님. 예. 1924년 작품이에요. 1924년. 그럼 이게 위원님 초판본입니까? 초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1924년에 나온 염상설의 초기 단편의 초간본이고요. 이제 요때가 되면 동아일보 창간하고 하면서 근대 이제 그 인쇄 기법으로다가 이제 지금 얘기를 우리 같은 책을 만들기 시작해서 책을 많이 찍어요. 그렇지만 시집보다는 소설집이 워낙 귀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책 중에 하나고 또 문학 작품으로 염상섭의 대표작이 실려 있는 첫 번째 작품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예. 네. 저희가 이 문학 작품과 관련해서 그리고 염상섭 선생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사적인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서 우리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염상섭 선생님 어떤 분이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설가 염상섭 선생은 이제 3.1운동 직후에 작품을 처음 발표하기 시작해서 1963년에 작고하실 때까지 정말 꾸준히 창작 활동을 이어가신 분입니다. 우리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네. 특히 이제 표본실의 청개구리와 이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우리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견우화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924년 8월에 출간됐는데요. 이 책 말고도 해바라기, 그다음에 만세전까지 3권을 한꺼번에 출간했습니다. 네. 3권 모두 우리 문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소설들입니다만 네. 그중에서도 이 견우화는 초기 3부작이 모두 들어있어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학사적으로 교수님, 염상섭 선생님의 위치도 좀 궁금한데요. 당시 어느 정도의 위상이셨습니까? 염상섭 선생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근대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이리저리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을 그려낸 점에서 아주 탁월한 네. 분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나 민족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그렸다면 이제 독립적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운명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문 기자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 현실 감각이 굉장히 탁월하셨던 거죠. 이 견우화 맨 앞에 실린 제아라는 작품은 이제 남성들한테 치이고 사회나 제도에 부대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아주 우울한 심리를 그 비참한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우리 시대 감각에 비춰봐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현대 한국인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명작은 시대를 네. 관통하잖아요. 그렇죠. 염상섭 선생님의 작품 역시 명작이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송중근 씨에게 힘을 드리자면 예. 송중근 씨의 개그도 요즘에 봐도 너무 재밌어요. 옛날 개그도. 맞습니다. 요즘에 역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합니다. 예. 에반가타르 리안을 메기코에서 건자르에서 오늘 장구 좀 줘봐라. 예, 재밌습니다. 예. 남상현 씨가 부르는 소리 역시 시대를 관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럼요. 한 소절 가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옥고노이가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진품명품. 진짜 명품 보이스시죠. 소리. 김민아 씨는 뭐 저는 할 게 없네요. 뭐 앨범 안 냈어요? 저도 딱히 할 게 없어요. 요즘 트로트 앨범 많이 내던데. 좀 더 살아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앞부분에 가려져 있는 게 너무 신경 쓰이죠? 네. 저희가 가려놓은 것은 바로 퀴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니 왜냐면 워낙 귀한 거니까 보호한다고 이렇게 절대 해놓은 아닙니다. 건 줄 알았더니. 저는 이제 요즘 책들처럼 띠지를 띠지 아닙니다. 띠지 아닙니다. 견우화. 이게 꽃화자죠? 네네. 어떠한 꽃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꽃이 예. 어떠한 꽃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제비꽃, 2번 페랭이꽃, 3번 나팔꽃, 4번 장미꽃. 도움 말씀 드리자면 네. 이 꽃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견우화. 예. 뭐죠? 홍중근 씨? 손가락을? 1번 아니면 4번이었으니까 이번에 1번으로 갑니다. 아까 홍중근 씨가 퀴즈의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다. 4번을 해서 맞췄거든요. 예. 이번 1번으로 갑니다. 고촉으로 한번 가봅니다. 제비꽃. 제비꽃. 남상희 씨 옷 색깔은 지금 제비꽃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이 색깔 아니에요? 제비꽃? 네, 맞아요. 예. 보라색. 예. 나팔꽃도 이런 색깔 아니에요? 나팔꽃은 색깔이 좀 다양하긴 한데. 예. 그래요? 그러면 제비꽃으로 하죠 뭐. 1번 아니면 4번인데 네. 역시 1번으로. 아니 왜냐면 또 이게 또 어차피 이거 찍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견우화가 무슨 꽃인지 알게 뭐 이거 사회 전문가도 아니고 찍는 건데 네. 오늘 또 이 보랏빛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옷고름은 또 그 색이 아닌데 또. 이건 살구색이라고 하죠. 예. 네. 살구. 살구꽃은 없습니다, 보기에. 그러니까 그러면 제비꽃으로 갑니다. 네. 전 제비꽃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또 양쪽에서 제비꽃을 하니까 네. 청개구리 심보가 약간 발동을 표본실의 하는데. 청개구리. 그래서 아까 제가 전혀 모르는 비파를 찍어서 정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보기 중에 페랭이 꽃은 처음 들어요. 페랭이 우리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페랭이 꽃으로 가겠습니다. 페랭이 갑니다. 페랭이. 송중근 씨 마음에 변화 없습니까?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같이 가면 지금 그죠? 맞아요. 이대로 그냥 네. 따라갔다가는 뭐 맞추나 맞아요, 못 맞추나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걸어야 우리가 좀 힘을 합쳐야 됩니다. 혹시 저희 맞추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안 돼요? 난 가만히. 자, 그러면 송중근 씨가 이제 노선을 바꿔서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 페랭이. 김민아 네. 씨와 같이 같이 는겨.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네. 갑니까? 저만 오. 안 따네요. 그 꿋꿋하게. 두 분이 연합전선, 페랭이 제가 꽃. 힌트 좀 줄까요? 네. 갑자기? 아침에 피는 꽃이에요. 아침에 핀다? 오, 자, 3번. 자, 송중근 씨 갑자기 나팔꽃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나팔꽃이 아침에 예. 뭔가 그 이슬을 머금고 있는 장면을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왜 나팔꽃이 달빛 아래 피어 있는 걸 본 것 같죠? 그럼 4번 할까요? 자, 제비. 나팔. 갑자기 남성이 나팔. 왜냐면 딱 그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생각이요? 나팔꽃 당신이라는 나팔꽃 당신? 네 있잖아요. 있나요? 모르세요? 접시꽃 당신 아닙니까? 접시꽃 당신. 나팔꽃 당신이라니요? 나팔꽃이란. 접시꽃 당신. 접시꽃 당신. 나팔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그래서 뭐 바꾼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팔. 제비? 나팔? 제비로 가겠습니다. 제비 갑니다. 제비로 가십니까? 제비, 페랭이, 나팔입니다. 네. 아, 근데 답을 힌트를 주셨다는 거는 페랭이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답이 있습니까? 저 모릅니다. 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팔꽃입니다. 아침에 기회주의자. 비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 그 노래가 있네. 제가 만약에 장구를 타면 나팔꽃 당신 개그를 바치겠습니다. 저희 엄마 떼면은 나팔꽃 있겠네요. 좋아하시네요. 한번 떼보겠습니다. 나팔꽃이 있네요. 네. 여기에 나팔꽃이 이렇게 예. 그려져 있습니다. 예쁘다. 끌기 위한 소우잖아. 소를 끌고 끄는 꽃이라는데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예전 중국에서 나팔꽃 씨가 견우자라고 하는 나팔 씨가 소 대변에 굉장히 이로운 약이라고 해서 많이 쓰였던가 봐요. 약재로. 그래서 소를 끌고 와서 약재하고 바꿨다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서 그 견우화가 이제 나팔꽃에 이제 인용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중요한 것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소설집에 제일 처음으로 소설집에 장정을 그린 사람이 실제 이름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가장 빠른 책이에요. 한번 넘어보시죠. 최초의 나해석이라고 쓰여 있네요. 나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유명한 나해석 여사의 그림입니다. 이게. 나해석. 네. 그리고 이제 소설집에는 시집에는 더 빠른 데가 있지만 소설집에는 장정에 이렇게 꽃을 그림을 그린 거는 이게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아니 제가 나해석 거리를 엊그저께 갔다 왔거든요. 아니 갔다 오신 데가 많으신데. 아니 그냥 수원에 있거든요. 나해석 거리가.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나라 그럼요. 최초의 서양화가 예, 여성 그러니까. 여성 서양화가. 여성으로서. 그때 예. 촬영차 가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놀러 갔어요. 위원님 나해석 선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들어볼게요. 뭐 나해석이라는 분은 얘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겠지만 최초의 신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최초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최초로 소위 말하는 조선 전람회라고 하는데 서양화를 그려서 입선을 하고 오후에 특선을 한 사람이고 첫 번째 개인전을 열어서 지금 얘기하면 이제 지금 그 서울시청 자리에 거기 내청각이라고 하는 그 거기서 개인 전시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세계 일주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 그다음에 소설도 쓴 양반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신여성의 어떤 그 부르짖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했고 3.1운동 때 여성도 동지들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옥고도 치렀고 그러니까 정말 수식어가 많고 그 우리 신여성의 대표적인 여성인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그 화가로서 소설가로서 뭐 문학인으로서 신여성으로서의 사실은 우리가 새로 기려야 될 그런 대단한 분이죠. 네. 자, 지금까지 염상섭 선생의 소설집 견우와 함께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검증의 시간 드립니다. 이 초판본이잖아요. 예. 이 재판본과 초판본과의 그 가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원래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재판본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게 초판본만 남아요. 1세가 끝이에요. 예. 좋습니다. 김민아 씨. 이게 1924년도 발간이면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100년 정도 이제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부수도 꽤 될 것 같은데 지금 집계된 것만으로는 몇 건 정도 예상하시나요?
아마 당시에도 주목받은 작품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현재 한 10건 정도 10건요? 됩니다. 적게 남아 있습니다. 자, 송중근 씨. 지금 나혜석 선생님께서 이 표지에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게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위원님? 궁금합니다. 예. 조금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 그런 가치가 있겠죠. 아, 3분의 1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관 상태, 책의 보관 보관 상태. 상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10건 중에 몇 위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쯤 됩니다. 우와! 상태로. 오, 마지막 질문 너무 좋았어요. 예리한 질문. 보관 상태로. 와,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정감정단 세 분의 추정감정가 확인하기 전에 장고 개수. 남상희 씨 축하합니다. 일단 장원은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5개로. 그런데 송중근 씨가 지금 3개거든요. 예. 송중근 씨가 정확히 맞힌다면 공동 장원이 됩니다. 아, 공동. 김민아 씨가 장구가 하나인데요. 정확히 맞힌다면 공동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죽을 수 없다. 아, 차석이라고 해주세요. 공동 차석이 되겠습니다. 남상희 씨 3,000, 김민아 씨 3,200, 송중근 씨 8,000. 와,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요. 승부수를 띄워야 됩니다. 네. 예. 남상희 씨 아직 마음이 편안한데요. 3천만 원. 저는 뭐 사실 이게 그 추정 감정가는 그야말로 추정 감정가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뭐 이걸 잘 맞추고 못 맞추고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혼신을 다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추론할 뿐이지 네. 이거 잘 맞춘다고 뭐 진짜 이미 1등 했다고 너무 방송 대충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추려고 한 3억 써버려 그냥 어차피 써요. 저 고쳐요? 송중근 씨 바꿉니까? 안 쓰세요 어차피 뭐. 송중근 씨 바꿔요? 그대로 갑니까? 살짝 DC해서 갑자기? 오, 예. 50% 까야 될 것 같아요. 50%? 4천만 원. 좋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세 분이 촘촘하게 모여 있네요. 예. 그러네 진짜.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 감정가일지, 오늘의 장원은 남상희 씨만 될지 공동 장원이 될지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염상섭의 첫 단편 소설이자 초판본 견우화의 추정 감정가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500만,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500만 원! 남상희 씨가 가져가 되었습니다. 와, 오늘 뭐 가격 맞히는 거는 완전 진짜 대박인데요. 1924년도 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아까 뭐 여기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10권에서 20권 사이 정도 남아있을 텐데 그 장정이 최초의 소설집의 장정인데 그게 나혜석이라는 장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시세, 지금 경매 시세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상태가 좋은 거 하고 그다음에 장정이 좋다는 이 나혜석이라는 장정 때문에 아까 한 3분의 1을 올려서 1,500 정도를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영 교수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 견우화를 직접 가서 만나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우리나라의 희귀한 소설들을 100년 전의 소설들을 100권을 모아서 마침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을 지난 100년 동안 끌고 왔던 여러 작가들 또 귀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 보고 또 우리 문학 더 쉽고 재밌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염상섭의 첫 단편 소설집 견우와 함께 하셨습니다.